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영국의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로 198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로빈 커즌스는 선수 생활 초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코치는 그에게 실력이 형편없는 데다 발전 가능성도 없어 보이니 일찌감치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로빈이 발끈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코치는 최고의 스케이터가 되겠다면서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가혹하게 들리는 이 말은 로빈에게 강한 모티브를 제공했으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게 했습니다. 삶의 경기장에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이외에 외래 진료를 받은 영아와 병원 실습 대학생 등 4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허술한 접촉자 관리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전시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홍역 차단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7년을 지나면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이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에서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끊이질 않으면서 시 재정 부담과 함께 안전마저 우려됩니다. 한 달 전쯤 당진 부국공단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안 침하 현상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한전이 전력구 공사를 재개했는데 공단 내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위험 징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평택 오송간 고속철 복복선화 사업에 천안 아산역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주부와 세종부의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과 축구 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기원하고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 발전소 건립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인권 유린과 강제 노역이 있었던 서산 개척단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구죽동과 관평동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취약 시간대 민관 합동으로 휴대용 악취 포집 장비를 활용해 악취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지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축제에 가도 제대로 구경하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에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때문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번 주부터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 예방 주간을 운영합니다. 극단적 선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호르몬과 일조량 변화로 봄철에 비교적 자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도구 관리함을 보급 중인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정근우 선수가 산불 피해 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이 대전 유성구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외에도 외래 진료를 받은 영아와 병원 실습 대학생 등 그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홍역이 집단 발병한 대전 도안의 한 소아 전문 병원에서 확진 환자 4명이 또 나온 건데요. 이 가운데는 홍역에 처음 걸린 아기가 입원했다 퇴원한 다음 날에 외래 진료를 받은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포함됐습니다. 네. 또 이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23살 남학생과 내원 환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29살 여성도 홍역으로 확진되는 등 감염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홍역에 처음 걸린 아이가 입원했다 태어난 그 다음 날에 그 외래 진료를 받은 아기가 감염됐다면 이 병원 내 공기 중 감염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동안 최초 홍역이 발병한 아기와 같은 병실을 쓰거나 위층 병실에 입원했던 아기들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외래 진료 아기와 성인까지 홍역에 감염되면서 병원 내 공기를 통해 홍역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문제가 커지자 대전시는 해당 병원과 함께 외래 진료 중단 등 병원 폐쇄와 방역 소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홍역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이 대전시의 대처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접촉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최초 환자인 7개월 여자 아기의 접촉자를 대전시와 공주시가 100명 가까이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네. 대전시가 발표한 추가 환자 접촉자 수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갑작스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접촉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감염성 전염병이 확산할 때는 우선 접촉자들을 신속히 파악해서 조치하는 게 기본이죠. 대전시의 초기 대응이 부실한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염 환자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접촉자 파악 제대로 해서 추가 감염자 확실히 막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종시가 출범 7년을 지나면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이관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관련 공공시설물에서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종시 소담동의 오롯 지하차도가 대표적입니다. 벽면 곳곳에 금이가 있고 갈라진 천장 틈새마다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한데요. 네. LH가 시행하는 인근 생활권 조성 공사가 끝난 뒤 세종시로 관리 권한이 넘겨질 예정이지만 개통도 하기 전에 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정은 세종시 아름동과 중촌동을 잇는 국도 1호선 주추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 준공 이후 1년 뒤에 세종시로 이관됐는데 개통을 하자마자 천장과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지금까지 보수공사에 들어간 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네. LH 관계자는 사용 중인 시설물은 눈에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특정한 시점 외에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개통도 하기 전에 하자가 계속 나오는 이 부실공사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애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시설의 보수공사에만 20억 원 넘는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세종시가 2023년까지 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100여 개가 넘어 부실시설물이 많을 경우 세종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세종시 이러다가 하자 보수하다 세월 보내게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도시라는 말이 참 무색합니다. 이 부실 시공에 따른 보수 비용은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만큼 시공 자체와 관리가 잘 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그 당진 부곡공단 곳곳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단 내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위험 징후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6일 저녁 저희 KBS에 제보 영상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당진시 부곡공단 내 도로에 지름 50cm가 넘는 구멍이 생기며 지하에 매설된 지름 10cm의 온수 배관에서 끊임없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근처에는 지하 60m까지 굴착하는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공장 곳곳이 꺼지고 있다고 호소하던 부곡공단 업체 대표들은 이런 위험 징후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 어떤 위험 징후들이 있는 거죠? 네, 인근의 가스공사 건물도 바닥이 꺼진 게 보이고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 위에 두꺼운 콘크리트에도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네. 고압 송전탑이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전은 민원인들의 증거 자료가 확보된 만큼 지하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수 공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집안 침하 등 위험 현상과 한전이 진행하는 공사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3월 법원에 증거 보전을 완료했으니 공사를 재개해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다툼에 대한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오전 0시 19분쯤 공주시 우성면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공주 분기점 인근에서 22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와 갓길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에서 불이 나며 사고 수습까지 50분가량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6%로 운전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내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오늘부터 12일까지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유족 등은 대전 지하철을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를 영무원에게 제시하면 해당 기간 동안 우대권을 받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갑천 수상 스포츠 체험장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체험 신청은 현장 접수와 전화, 인터넷 접수로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카약과 용선,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등 다양한 수상 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수산인의 날을 맞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충남 어촌을 주제로 충남 수산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합니다. 홍성군이 오늘 오후 2시 홍주성 역사관 체험학습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성형 일자리 군민 채용 인턴제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홍성군 소재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사회보험료 전액과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고 인턴의 정규직 전환금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근속지원금, 청년에게는 120만 원의 희망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전 고안미술문화재단은 5월 4일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이응로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6시까지 이응로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날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세종 49, 대전 42.5, 청양 41, 공주 40.5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태안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군사실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근거법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게 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약칭 군사기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네. 군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네. 이 법에는 좀 맹점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작전 또 군사 행위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지역이 이제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 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되어 있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예.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서산에는 해미 시험장, 네. 해미에 이제 공군 부대 내에 ADD 시험장이 있고요. 예. 또 우리 태안에는 안흥에 안흥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네. 국방과학연구소의 ADD의 이 연구시설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 연구시설은 이 군사기지의 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연구소들도 군사시설물 및 또 군사기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군사 무기를 실험을 하는 곳인데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연구소라고 하는 이 말에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이런 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시설물에 준하는 법적 예외 지역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지원이 소홀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실험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에 이제 총 7개가 있고요. 저희 지역에 이제 태안의 안흥, 또 우리 서산의 해미, 7개 중에서 저희 지역이 2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군사실험장은 이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 소음과 진동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이건데 이 법안 발의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안흥 시험장이 있는데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현무라든지 여러 가지 현무2가 있었고요. 이때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기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천무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개발된 무기들을 와서 시험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시험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이 소음과 진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 소음과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군사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과 진동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시설 이런 무기들을 탑재해서 싣고 다니고 할 때 여러 가지 위험성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또 어업행위 또 농업 여러 가지 이 교육 이런 거 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하기 위한 그런 법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그동안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소음과 진동이 가장 클 텐데요. 특히 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험장으로부터 예를 들면 반경 1km 또 3km, 5km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각종 무기들이 시험이 될 때에 도대체 이 소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얼마만큼 소음이 좀 나오는지를 좀 측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1km 상에 3km 안에는 우리 사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호가 살고 계신데 예를 든다면은 뭐 50데시벨이 나오는지 아니면 100데시벨이 나오는지 이런 측정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지금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측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에 대한 측정값이 나와야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지역 주민하고 함께 잘 공존하고 또 어떻게 또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좀 하고 있으니까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우선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일 텐데요. 네. 우선 측정을 좀 우선 해가지고 네. 우리 몇 가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좀 봐야 되고요. 피해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의 이 강도가 어떤지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런 기준을 좀 가지면 이번에 담은 이 법에서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방음 시설이라든지 방송 시설, TV 수신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주고 싶어도 이게 연구소로 되어 있지 군사 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으니까 연하고 있는 각종 마을의 행사라든가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가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마을의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방음이나 수신료 면제 같은 또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들의 근거가 마련됐고 바로 혜택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실험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미사일 발사 등 무기 실험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법률이 마련된 건데 그동안 발의 과정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은 어땠습니까? 왜 이런 법들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우리가 연구소라고 하는 그냥 연구적 개념만 하는가 보다 우리가 연구소 하면은 이런 실험이나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연구만 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그동안 문제의식이 없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이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가 이 법안을 반대하면은 안 되거든요. 또 기획예산처가 예산이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소요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또 반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태안 실험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하니까 국방부나 기재부 또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오래 걸리는 대개 법안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4개월 만에 아주 빨리 통과가 됐고 또 이와 비슷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번에 통과가 된 배경입니다. 이게 며칠 날 본회의 통과됐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요즘 국회가 경색국면이라 이 법안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법안은 통과가 돼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 이거 반응 어떤가요?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러면요, 이제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 이런 소음이나 진동 또 그동안 생업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감사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제 또 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좀 지원을 좀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연구소 측도 그러니까 반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에 시간이 좀 있는데 이번에 지난 2일이었죠. 그 지역 특산물을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짧게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 법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은 3,000회배 이상, 약 한 1,000평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으면 대형마트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예.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농수산품 또 공산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만들거나 또 농민, 어민들이 그 지역에 맞는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예. 전체 품목의 한 10% 정도를 예. 이러한 상품으로 좀 매출할 수 있도록 네. 그 대형 마트가 구매해서 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권장하는 법안입니다. 의무조항 사항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형 마트에서 비교적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그 공산품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올라가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단 한 곳도 첫산 못도 갈등 평행선이란 제목으로 대전 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문재인 정부 충청 홀대론 금강벨트 불붙인다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충청 홀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차기 총선 앞 강력한 휘발성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